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예언가가 한국에 대해 남긴 최후의 경고가 있습니다. 엘리엇 프레슬린 2023년 실리콘밸리 붕괴, 2024년 호주 대재앙, 그리고 불과 3개월 전 한국 대통령 탄핵까지 정확히 예견했던 미국의 전설적인 예언가입니다. 그의 예언 47개 중 47개 모두가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100% 적중률, 단 한 벌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생애 마지막으로 남긴 가장 충격적인 예언이 공개되었습니다. 2025년 9월 25일 대한민국의 운명이 완전히 둘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미 그 징조들이 우리 일상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3개월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고되는 어는 모를 불안과 세대를 초월한 집단적 안목, 그리고 한국인의 87%가 느끼고 있다는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예감,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만이 9월 25일에 펼쳐질 두 가지 미래 중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 그리고 당신과 당신 가족을 위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 여러분, 이 메시지는 당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프레슬린의 예언에 따르면 바로 당신들이 한국의 운명을 결정할 선택받은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언자들은 대부분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엇 프레슬린은 달랐습니다. 그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오와주 시덜의 피제, 인구 13만의 조용한 도시에서 프레슬린은 37년간 철강 공장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작업복을 입고 같은 동료들과 점심을 먹던 그였습니다. 대학 졸업장도, 종교 지도자의 지위도, 그 어떤 특별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2023년 1월, 그는 작은 온라인 포럼에 첫 글을 올렸습니다. 2달 후, 거대한 디지털 왕국이 무너질 것이다. 처음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60일 날,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이 하루아침에 붕괴했습니다. 소문은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퍼졌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 그 다음엔 수백 명이, 그리고 수천 명이 그의 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슬린의 예언은 계속해서 적중했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 두 세계가 충돌할 것이다. 2023년 7월 30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예상치 못한 외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였던 그날, 프레슬린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금요일, 디지털 왕국이 무너진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세계 최대 기술 기업 5곳의 주가가 동시에 폭락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수도원이 증발했고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2024년 초에는 남반구의 대재앙을 예견했습니다. 동쪽 바다에서 거대한 부품이 일어날 것이다. 호주 동부 해안에 강타한 초대형 사이클론, 기상청도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을 그는 2달 전에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47개의 예언, 47번의 적중, 단 한 벌의 실패도 없었습니다. 프레슬린은 별자리를 보지 않습니다. 카드를 펼치지도, 숫자를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미래를 보는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잠들기 직전, 깨어있음과 잠의 경계에 머무릅니다. 그는 이 상태를 내려감이라고 부릅니다. 의식이 가라앉으면서 동시에 깨어있는 특별한 순간, 그때 그는 봅니다. 이미지들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때로는 냄새까지 맡습니다. 미래는 이미 존재합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프레슬린은 자신이 다른 차원의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설명합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결과는 명백합니다.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됩니다. 올해 초부터 그의 모든 비전이 한 곳으로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나라, 전혀 연고가 없는 땅. 그런데 매일 밤 같은 장면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호랑이가 두미에서 일어나 포효하는 모습, 호랑이 등에 빛나던 5천만 개의 별들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9번째 달 25번째 날, 모든 별이 한꺼번에 폭발하듯 빛에 발했습니다. 그 순간 호랑이는 둘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황금비드로 승천했고 다른 하나는 검은 연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 비전을 본 후 프레슬린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9월 25일, 바로 그날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운명의 가를 분기점이 될 것임을.
한국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 세계를 바꿀 것입니다. 그날은 단순한 하루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선택에 시험받는 날입니다. 브레슬린이 남긴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9월 25일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날이며 한국인들이 그날 내릴 선택이 인류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언. 그렇다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왜 하필 그 날짜여야만 할까요? 브레슬린이 한국과 연결된 순간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올해 1월 초 평소처럼 내려밤 상태에 들어간 그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비전이 찾아왔습니다. 그 전까지 전 세계 곳곳의 미래를 보던 그의 시야가 오직 한 곳, 대한민국에만 고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치를 먹어본 적도, 한국 드라마를 본 적도, 심지어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매 순간, 오로지 한국의 영상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마치 우주가 저에게 한 가지만 보라고 강요하는 것 같았습니다. 브레슬린은 방황했지만 곧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한국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에너지의 수용돌이였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표면 아래서 엄청난 힘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의 지각처럼 한국의 집단 의식이 근본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에너지가 한 날짜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9월 25일, 브레슬린은 고민 끝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9월 25일, 한국, 선택의 날이 온다. 반 12글자의 이 메시지는 24시간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에서만 300만 명이 공유했고 수천 개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선택인가? 왜 선곡인가? 왜 그날인가? 언론은 온갖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전쟁살, 자연재해살, 경제 붕괴살. 하지만 브레슬린이 본 것은 그런 물리적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심오한 변화였습니다. 9월 25일은 한국의 영혼이 둘로 나뉘는 날입니다.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느냐, 아니면 과거에 묶여 서서히 시들어가는 애를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붕괴라는 반어의 공포를 느꼈지만 브레슬린은 선영했습니다. 나비가 되려면 애벌레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의 몸은 완전히 녹아내립니다. 그것을 붕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붕괴 역시는 날개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혼란과 갈등, 불안과 분열은 사실 변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성공의 방식, 생존의 패턴, 집단적 신념 체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9월 25일은 그 오래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국인들은 그날 선택해야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과거를 붙잡을 것인가? 용기를 내어 미지의 미래로 도약할 것인가? 브레슬린은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면서 동시에 국가 전체의 선택입니다. 5천만 명의 의식이 하나로 모여 한국의 새로운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가 반복해서 본 비전 속에서 한국은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 길은 빛으로 가득했지만 안개에 가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쪽 길은 익숙하고 안전해 보였지만 점점 어두워지며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9월 25일, 한국은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향후 천년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미 그 징조들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영적 갈망, 물질적 성공에 대한 회의, 새로운 가치관을 찾는 젊은 세대, 변화를 두려워하는 기성세대. 이 모든 것이 9월 25일에 향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선택이 정확히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즉시해야 합니다. 브레슬린은 한국 사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것에 대한 의문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지난 70년간 한국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경제 성장, 기술 혁신, 세계적 인자. 우리는 이것을 자랑스러워했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 선진국 진입, 한류 열풍.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야기가 더 이상 모든 이에게 의미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끝없는 경쟁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인가? 중년쯤은 고민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었나? 노년층은 발언합니다. 우리가 만든 세상을 왜 자녀들이 거부하는가? 같은 가족 안에서도 서로 다른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9월 25일 이러한 균열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브레슬리는 이래 에너지의 분리라고 표현했습니다. 한쪽에는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안정과 질서, 검증된 성공 방식을 원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변화는 위협이며 새로운 시도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반대편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물질보다 의미래, 성공보다 행복에, 경쟁보다 조화를 추구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현재의 시스템은 감옥이며 변화만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두 주파수가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 없듯이 이 두 에너지는 더 이상 한 사회 안에서 공존할 수 없게 됩니다. 브레슬린의 말처럼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나 세대 갈등이 아닙니다. 존재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미 그 징후는 보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 모임에서 대화가 끊기는 순간대, 오랜 친구와 더 이상 공감할 수 없는 느낌, 같은 뉴스를 보고도 정반대로 해석하는 환시에 우리는 같은 땅에 살면서도 다른 차원에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한국인의 89%가 상용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동시에 73%는 큰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 모순된 감정이 바로 우리가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브레슬리는 이 불안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불안은 깨어남의 신호입니다. 낡은 옷이 더 이상 맞지 않을 때 느끼는 불편함과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집단적 불안은 사실 새로운 의식에 태동하는 진통입니다. 영산센터와 영성 모임이 급진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성공에 거부하고 제주도로 내려가는 청년들, 은퇴 후 봉사와 나눔의 인생에 바치는 노년층, 이들은 이미 새로운 주파수로 진도하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9월 25일이 다가올수록 이 진동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극도의 불안과 저항을 느낄 것이고 다른 이들은 전에 없던 평화와 확신을 경험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더 큰 기획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선택받았습니다. 브레슬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인류가 겪게 될 의식 진화의 첫 번째 실험장으로. 그렇다면 이 선택이 어떤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요? 그리고 정치적 사건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정치적 사건과 영적 변화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브레슬린이 본 비전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9월 25일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내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적 차원의 결정과 맞물려 있으며 그 시작점은 바로 6월에 있습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6월 중순경 중대한 국가적 결정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거를 예상하고 다른 이들은 헌법 개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브레슬린이 본 것은 그보다 훨씬 심오한 차원의 사건입니다. 6월의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정치적 절차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의 영혼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우주적 투표가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브레슬린이 정치인들의 역할을 크게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진짜 변화는 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단지 거울일 뿐입니다. 국민들의 집단 의식을 반영하는 거울. 그는 오히려 평범한 시민들의 의식 변화에 주목합니다. 6월의 정치적 사건이 무엇이든 그것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이 추구할 가치관, 나아갈 방향, 존재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물질적 번영을 계속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 각성을 선택할 것인가? 경쟁의 논리를 고수할 것인가? 조화의 길을 찾을 것인가? 브레슬리는 6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한국 전역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봄날 콧봉오리가 일제히 터지듯 잠들어 있던 의식들이 한꺼번에 눈을 뗄 것입니다. 이미 그 조짐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인 시민 모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당도, 이념도, 종교도 초월한 순수한 깨어남의 모임들. 그들은 영상을 하고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미래를 꿈꿉니다. 언론은 주목하지 않지만 이런 작은 불씨들이 전국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힘은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깨어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서 나옵니다. 브레슬린의 이 말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회혁명,
5의 강조, 6의 항쟁, 첩부의 혁명, 언제나 변화는 아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이것은 정권 교체나 제도 개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의 혁명, 영혼의 봄기입니다. 5천만 명이 동시에 낡은 패러다임을 거부하고 새로운 존재 방식을 선택하는 우주적 사건입니다. 브레슬리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했습니다. 6월 15일의 기점으로 각성의 물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처음엔 10,000명, 그 다음 주엔 10만 명, 7월이 되면 100만 명, 8월엔 1000만 명, 그리고 9월 25일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이 각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갑자기 모든 것을 깨닫는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조용하고 깊은 자각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동시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직장인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학생이 부서반에서, 주부가 시장에서, 노인이 공원 벤치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수백만 명이 같은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9월 25일, 이 모든 개인적 각성이 하나로 모여 거대한 집단 의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때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의 순간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9월 25일의 선택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브레슬리는 이래 결정의 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네, 모든 한국인 앞에 보이지 않는 두 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는 붕괴로, 다른 하나는 재탄생으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영적 차원에서 거대한 포털이 열립니다. 브레슬린의 설명은 신비롭게 들리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집단 의식의 절한점입니다. 마치 물이 0도에서 얼음이 되듯 의식도 특정 지점에서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변화합니다. 9월 25일이 바로 그 임계점입니다. 첫 번째 물은 익숙함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지키려는 선택입니다. 안전하고 검증된 방식, 예측 가능한 미래. 하지만 브레슬리는 경고합니다. 이 길은 서서히 좁아집니다. 결국 맞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한 대가는 정치와 세트입니다. 두 번째 문은 미지의 영역으로 포함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이 길은 처음엔 어둡고 불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상상할 수 없는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 새로운 문명의 모델을 제시하는 길입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의 선택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지구 전체의 축소판입니다. 브레슬리는 반언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극심한 경쟁, 물질적 성공과 정신적 공허, 한국이 겪은 모든 것에 이제 전 세계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택이 인류 전체의 미래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 각국의 영적 지도자들이 9월 25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숭려대, 인도의 요기대, 남미의 샤먼대, 그들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한국이 가진 독특한 조건들이 이 역할을 가능하게 합니다. 첨단 기술과 고대, 전통의 공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균형, 동양과 소양의 만남, 무엇보다 극한의 시련을 극복한 정화,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 이 모든 것이 한국을 변화의 시험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모릅니다. 브레슬리는 안타까워했습니다. 당신들은 단순히 경제 기적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인류 진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9월 25일 이후 한국에서 시작된 의식의 파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일본이 먼저 반응할 것이고 이어서 중국, 동남아시아, 그리고 결국 전 지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치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키듯 한국의 선택이 인류 문명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구체적인 별화상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삶의 모델을 창조할 것입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 성장이 아닌 성숙, 소유가 아닌 존재를 중시하는 문명. 이것은 단순한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한국인들이 이런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 기농기촌을 선택하는 도시인들, 영상과 요가에 빠진 직장인들, 이들은 새로운 시대의 선구자들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낡은 체제는 저함할 것이고 두려움은 사람들을 붙잡을 것입니다.
9월 25일은 축복은 봉스의 시험입니다. 한국이 이 시험을 통과한다면 인류 전체의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끌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끌 사람은 누구일까요? 브레슬린이 본 가장 놀라운 비전 중 하나가 바로 깨달은 자의 등장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곧 한국과 인류의 운명을 바꿀 존재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최근 대통령 탄핵이라는 충격적 사건이 한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혼란과 불안을 느꼈지만 브레슬린은 이것이 필연적 과정이라고 봅니다. 낡은 지도력이 무너져야 새로운 지도력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빈 공간이 있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깨달은 자는 우리가 아는 지도자와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정치인도, 재벌도, 유명인도 아닙니다. 그는 당신들 중 한 사람입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며 평범한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브레슬린의 묘사는 구체적이면서도 신비롭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자신의 운명을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 특별한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려 있던 혹은 숨겨져 있던 영적 능력. 9월 25일의 충격이 그 잠든 거인에 깨울 것입니다. 각성은 순간적이고 강렬할 것입니다. 마치 번개가 그를 관통하는 것처럼 브레슬린은 그 순간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심의 여지 없이 알게 됩니다. 깨달은 자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깊은 감선함,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를 앞으로 밀어낼 것입니다. 강한 공감 능력,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기쁨 또한 함께 나눕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그는 위의 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우주적 지성과의 소통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순간에 정확한 답을 알고 복잡한 문제의 본질에 깨뜨려 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가슴에 울립니다. 브레슬린은 강조했습니다.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진실의 힘으로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그가 말할 때 듣는 이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오는 메아리를 듣게 됩니다. 깨달은 자는 정치 권력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연결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분열된 사회의 다리를 놓고 대립하는 집단 사이의 대화의 장을 만듭니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의 인간성을 다시 보게 만들 것입니다. 9월 25일 직후 한국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깨달은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처음엔 작은 모임에서 소셜미디어의 글로 입소문을 통해 그의 메시지는 들불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가 전할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 안의 빛을 발견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깨달은 자가 되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지도력은 이념을 초월한 운동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좌도 우도 아닌, 진보도 보수도 아닌, 오직 인간성과 영성에 기반한 움직임, 치유와 화합, 사랑과 연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물결. 브레슬린은 예언했습니다. 깨달은 자의 등장으로 한국은 영적 르네상스를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정신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와 사회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경제와 사회 구조는 어떻게 바뀔까요? 브레슬린이 본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급진적입니다. 9월 25일 이후 한국 월화는 전례 없는 부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화폐 가치의 급락이 아니라 화폐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신뢰의 위기입니다. 돈이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부여가 무엇인지에 대한 집단적 재평가가 일어납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됩니다. 인류의 화폐라고 브레슬린이 부르는 새로운 시스템. 이것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윤리를 담은 체계입니다. 한국이 이 혁명적 실험의 선구자가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강한 공동체 의식, 그리고 영적 각성의 물결. 새로운 경제 모델의 핵심은 공동체 신뢰입니다. 주만 권력이 아닌 서로 간의 믿음에 기반합니다. 윤리적 가치가 중심이 됩니다. 이익과 성장만이 아닌 정의, 지속 가능성,
인간 존엄성을 추구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경제 결정에 참여합니다.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이 도덕적 원칙과 결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경제 민주주의를 만들어냅니다. 이 별알은 처음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기득권은 저함할 것이고 많은 이들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될 것입니다. 한국은 폐주마화 경제의 실험실이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예언은 2027년부터 시작될 남북한의 벼라입니다. 물리적 통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통일입니다. 브레슬리는 이것을 느낌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남과 북을 가르는 장벽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공식적인 선언도, 새로운 조약도, 통일 정부도 없을 것입니다. 대신 분단의 감정이 점차 사라집니다. 북한의 젊은이들은 더 이상 과거의 이념에 갇히지 않습니다. 인간적 연결과 공유된 문화를 갈망합니다. 남한에서는 북의 느끼리 운동이 퍼집니다. 깊은 공감과 연민에 기발한 움직임입니다. 예술, 음악, 문학이 연결의 다리가 됩니다. 진정한 통일은 먼저 가슴에서 일어납니다. 브레슬린의 이 말처럼 정치적 통일보다 먼저 정서적, 영적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남과 북이 아닌 하나의 새로운 정체성이 탄생합니다. 2025년 이후 전 세계는 가치관의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물질적 성공의 한계를 깨달은 인류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합니다. 바로 그때 한국이 길을 제시합니다. 물질과 정신의 균형, 전통과 혁신의 조화, 개인과 공동체의 공존, 한국의 영적 지혜가 새로운 소프트 파워가 됩니다. 한국은 하늘과 땅은 있는 다리가 되어 인류에게 새로운 문명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강요가 아닌 영감으로, 지배가 아닌 섬김으로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내면의 안정을 찾으세요. 영상, 침묵, 디지털 단식, 자연과의 교감.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나는 누구인가? 아는 질문의 답을 찾으세요. 작은 공동체를 만드세요. 5에서 12명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세요. 9월 25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움츠러들 것인가? 사랑으로 확장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의식적으로 살아가세요. 그것이 미래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브레슬린의 마지막 메시지는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한국은 인류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세계의 빛에 비추는 나라. 그 빛은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가 단순한 예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분의 가슴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에 9월 25일까지의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느끼는 변화의 신호를 공유해주세요. 최근에 경험한 이상한 꿈, 설명할 수 없는 감정, 일상에서 발견한 의미 있는 우연들, 우리가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나누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깨어나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준비해야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 9월 25일까지 매주 새로운 메시지와 준비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한국, 새로운 인류의 시작, 그 위대한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